유전이 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부모님들께서는 엄마랑 아빠가 다 크니까 아이도 당연히 크겠지, 혹은 내가 작으니까 아이도 작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하지만 키와 유전이 100%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기존의 상식을 키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매일 키 성장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들을 만나고 있는 소아한의원 대표원장 안예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사실 건강하기만 해도 소원이 없겠다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아이가 자랄수록 사실 욕심이 더 많이 생기게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 180 넘었으면 좋겠다, 여자아이는 꼭 165는 됐으면 좋겠다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유전적으로 더 클 수 있었던 아이들이 시기적으로 성장 타임을 놓쳐서 그만큼 크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유전적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잠이나 식사, 생활 패턴, 활동량 같은 환경들이 갖춰지지 못해서 유전적인 소인만큼 잘 크지 못한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요, 유전 키만 믿고 있다가 시기를 놓치신 분, 그리고 우리 아이가 또래 친구들보다 너무 작아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아이 키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충분히 더 클 수 있다는 점 오늘 영상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는 유전 아닌가요? 부모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특히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크시면 우리 애는 괜찮지 않을까요?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다양한 연구들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키 전체의 60에서 80% 정도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40% 정도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후천적인 환경에서 오는데요. 아이의 잠과 영양, 활동 같은 다른 요인들에서 온다는 것이죠. 이거 정말 충격적인 얘기 아닌가요? 물론 연구마다 수치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유전이 아이의 키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키가 크다고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아이가 잠을 잘 못 자고 밥을 잘 안 먹고 활동을 잘 하지 않으면 유전적으로 클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작게 최종 키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애는 지금 키가 큰데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물론이에요. 지금 크면 사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 키가 크다는 것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가 크고 있는 것이 좋은 성장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키가 130, 140이 넘는 여자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10살 남자아이인데 벌써부터 목소리가 변성기가 오고 털이 조금씩 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지금 잘 크고 있네, 빨리 자라고 있네,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조숙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거든요. 성조숙증은 말 그대로 성성숙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빨리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어릴 때는 키가 커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최종 키는 생각보다 작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릴 때는 반에서 제일 컸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보니 평균보다 안 되는 아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우리 아이는 너무 작은데요? 하고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이의 성장 곡선 중에 우리 아이가 어느 시점에 있고 나중에 최종 키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가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라고 있거나 키 전체 퍼센타일이 100등 중 25등 이하인 경우, 그리고 어릴 때는 키 퍼센타일이 훨씬 더 컸는데 갈수록 등수가 떨어지고 있다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작은 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 패턴이 점점 꺾이고 있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몇 cm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성장 패턴이라든지 성장 곡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하는 것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을 단순히 키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키가 크기 위해서는 아이가 클 수 있는 좋은 성장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키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실제로 아이들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는 소화기 문제인데요. 가장 흔하게 보이는 유형이기도 해요. 아이가 편식이 너무 심하거나 밥을 안 먹거나 조금만 먹어도 배가 아프다고 하거나 체하고 토하고 설사하는 아이들, 혹은 변비와 계속 반복되는 친구들인데요. 그러면서 체중이 잘 늘지 않는 경우에는 한의학적으로 소화기가 약하다고 봅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기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들을 내 것으로 흡수하고 저장하고 또 빼낼 것은 또 빼내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원활하지 않으면 아이의 성장에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것을 내 몸 안에서 정확하게 써내지 못하면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소화기가 탄탄하지 못한 친구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여줘도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가지 못해서 성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기가 약한 경우입니다. 요즘에 이런 친구들 정말 많은데요. 단체 생활을 시작한 뒤로 안 아픈 날보다 아픈 날이 더 많아서 등원보다 입원을 더 많이 했다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주 아프게 되면 외부로부터 들어온 침입자와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들을 집중하게 돼요. 그렇게 몸을 회복하는데 모든 에너지들을 쓰게 되면 당연히 성장하는 데 쓸 에너지는 부족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아이가 아플 때에는 잠깐 성장이 멈추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하루 이틀 아프고 금방 회복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계속 아픈 시기가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 시기 동안의 성장에는 손해를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쌓이면 당연히 성장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키를 키워야지 하는 것보다는 안 아픈 몸을 만들어야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몸속에 회복하는 시스템이 약한 경우인데요. 이런 친구들은 늘 좀 피곤해하고 잠도 얕게 자고 자주 깨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조금 작게 태어난 친구들도 많고, 사실 이런 친구들은 키 체중이 이미 또래 친구들보다 작은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다시 회복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약한 친구들은 금방 배터리가 닳는 것처럼 자주 피곤해하고, 피곤하다 보니까 짜증도 내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마치 오래된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것처럼 이런 친구들은 쉽게 지치고 예민해져요. 그저 아이가 좀 약한가 보다 하고 넘기기에는 키에도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사실 평생의 건강에도 어긋남이 될 수 있어서 꼭 신체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정말 한의학적인 치료가 효과가 있을까요?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거든요. 실제로요, 국제학술지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를 보면 흑발성 저신장 소아 116명을 대상으로 침치료, 한약치료, 뜸치료 등을 병행을 했더니 성장도 아주 안정적으로 되었고, 골 연령도 비정상적으로 빨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또 대한한방소아과 학회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성장 치료를 받은 아이들이 식욕, 체중, 에너지 수준까지 개선되었고요. 성장 곡선도 꾸준히 치료를 받은 아이들일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 한의학적인 치료는 몇 센치를 키우자 하는 개념이 아니라 몸의 전체적인 성장 조건을 회복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요법을 활용합니다. 일단 1:1 맞춤 한약을 통해서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요. 약해진 신체 기능을 조절하면서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동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추나 치료를 더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하는 치료는 척추의 정렬을 맞추는 치료라기보다는 아이의 전반적인 신체의 근육의 이완을 도와서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시각적인 자극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뇌와 신체의 긴장도가 훨씬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것을 이완시키는 방법도 잘 몰라요. 공부하다 쉬는 시간에 뛰어노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상을 보면서 긴장도를 높이는 것이 일상이니까요. 그래서 추나 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의 긴장을 이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흡기에 대한 문제도 말씀드렸는데요. 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와 상비 한약을 함께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도 함께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을 주로 보는 진료를 시작을 해왔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키를 키우고 건강을 되찾아준 일이 많아요. 하지만 안타까웠던 것은 성장 부분에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친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더 크게 성장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쳤던 아이들이죠. 성장판이 닫힌 후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더 키가 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또래 친구들보다 너무 작은데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지금 너무 빨리 크고 있는데 괜찮을까? 두 가지 모두 위험 요소일 수 있어요. 키는 그냥 자라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의 지금 보이는 작은 신호가 어쩌면 큰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에 조금 못 자요. 예전보다는 조금 적게 먹어요. 요즘 들어서 아이가 좀 피곤해 보이고 자꾸 누워 있으려고 해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지금 아이의 키 성장세가 꺾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 그냥 두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이 걱정되신다면 꼭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우리 아이의 지금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 키 몇 cm 올리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아이가 지금 잘 자랄 수 있는 신체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저의 마음이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릴게요.